임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또,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지고, 오늘, 소련군이, 소련 공산당이 각급 군부대에 공산당을 이렇게 배치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련군이 있고, 그 각 군부대에 이제 정치장교가 있는 그런 형국이죠. 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그게 지금, 이제, 북한 지역에 MGB 북한 지부가 설치가 되고, 네. 그 지역에는 6개 시도, 7개 시, 네. 85개 군에 그래 경무사령부가 설치되고, 네. 그래서 북한 지역을 공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죠? 네. 네. 그 과정에서 지금 또 아주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계속 이어서 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경무사령부를 입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3의 그룹이 이제 정치장교인데, 예, 이거는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소련 공산당이 예, 국민들 속에다가 예, 당 세포를 집어넣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공산당 중심으로 움직이게끔 군을. 예. 그 부식해 놓은 장교들이 정치장교입니다. 예. 그럼 이제 정치장교들이 이제 회의를 하거나 이제 또 나름대로 부서가 네. 정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그 소련군 내에 있는 정치장교 입지가 더 강했어요. 우리고. 그래서 그걸 이제 군사회의, 회의, 그 조직을 이렇게 말하고, 어떤 데는 군사위원으로 또 번역도 하는데, 지금 그래서 설명드리면서 나오는 사람 중에 시티코프, 레베데프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정치 군인들이고 군사회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표현은 이제 군사 고문이라고 활동을 하면서 한 사람들이 다 정치장교였다 이거죠. 소공산당. 군사 고문이 있고 그만 정치장교로 바로 자기들끼리 다 용인하는 상태에서 그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북한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 이제 그 당시에 소련 공산당 중앙위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에 개입하는 기관이 3개 계열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이제 KGB 정신 MGB 외무성 그리고 이제 무력성은 이제 국방성이라고 분석도 하고 이 3개 기관이 있는데 그 산하 조직이 북한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체계를 그 당시에 스탈린이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은 우스리스크에 있는 연해주 군광구. 거기에 정치장교. 그러니까 군사위원, 연해주 군광구 군사위원 시티코프. 거기가 다 총괄해라. 이런 지령을 1945년 9월 20일 날 스탈린이 하달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북조선 민정사업의 주도는 연해주 공광구 군사회의가 집행할 것. 이렇게 스탈린 훈령 제치한 게 그 당시 비밀 진행이었죠. 그걸 하달했는데 그에 따라서 시티코프가 그 정치장교, 그러니까 레베데를 통해서 모든 걸 통제했는데 이 정치회의 이외에 또 조직 하나가 제7과라고 있었어요. 칠과라고? 군사회의와 또 다른 계열 다른 그 제7과라고 있었는데 김일성을 북한에 들여보내고 나서 김일성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는 지도자로 초청하는 작업을 그 작업을 하기 위한 옆에서 딱 붙어서 한 사람이 맥클레르인데 그게 이제 정치 7과 장교였습니다. 그 정치 7과 상부는 연해주 공광구 그 수준에서는 정치 7부고 그 위에 올라가면은 무력성 총정치국에서 지령을 해서 이거는 말하자면은 심리전 중심이라고. 사실 공작 조직이라고 보면 되겠네. 공작파. 그렇습니다. 그 어떤 심리전을 통해서 정치 공작을 하는 거죠. 정치 공작을. 그럼 그 군사회의하고 그 정치 7과가 그러면 그 역할을 주로 초점이 이제 김일성을 이제 내세우는데 거기에 이제 조력을 하게 되겠네, 그죠? 그 와중에서 그러면 이제 박은영이하고 이제 경쟁 관계,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또
여러 이제 해방 과정에서 그 독립투사들, 예, 그 북한 지역에 북한 지역으로 온 독립투사들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제압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그럼 칠과하고 군사의 칠과가 이제 큰 역할을 하고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겠네요. 그 배후에서 예, 모든 거는 김일성을 예, 한다. 예. 그러니까 김일성은 예, 그 말 나온 게 조금 더 이제 다음에 따로 시간을 말하겠지만 김일성은 북한에 들어오기 전에 88년에 있을 적에 예, 그때 일본이 급작스럽게 항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련도 당황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북한 지도자를 누구를 내세울까? 예, 그걸 하다가 그 당시 88년에 조직을 키우고 있었으니까 예, 거기 관리하던 사람들이 김일성을 추천해가지고 예,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박은혜 남쪽에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샤버실을 통해서 예.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 움직임을. 아, 그 박은영이 동정에 대해서는 샤브시를 통해서 소련에 다 다 올라가고 보고가 다 되고, 그 올라가고 그러니까 박은희가 예, 이의를 제기합니다. 예, 왜 김일성이 도와주냐. 예, 이래갖고 북한 지도자 싸움이 싸움이 엄청 일어나요. 예. 근데 이제 다음 그 정리를 그 암투입니까? 공개적인 투쟁입니까? 근데 안투가 그렇죠. 박은희가 스탈린한테 예. 김일성을 비판하는 글을 이제 써가지고. 글을 예, 샤버신이라든가 발라사노파 KGB 같은 걸 통해서 올리니까 예, 저쪽에서 스탈린이 예. 두 사람 모스크바로 데리고 와라. 아, 이래가지고 모스크바한테 데려다 놓고 예, 심사를 합니다. 직접 예, 예. 스탈린이가 예, 예. 김일성이하고 박한대 물어보고 예, 예. 그 자리에서 김일성으로 낙점 찍어가지고 김일성이 된 거예요. 어허. 그 과정에 참 의외입니다, 그죠, 그게. 그 당시 스탈린한테 그렇게. 그래서 우리 박은영이가 훨씬 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박은영이가 훨씬 더 관록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도 우리 김 박사님이 너무 서툴기 때문에 이게 네. 말이 빨라졌는데 뒤에 따로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 예. 당시에 소련군이 예, 예. 저쪽에 김일성을 자꾸 추천하고 다니까 예, 예. 그 최종 평가직에 예, 예. 김일성이 그 이제 김일성한테로 스탈린이 예, 낙점을 찍은 거는 예. 그 후대의 평가는 예, 박은영이가 일제에 감옥을 많이 갔다 왔잖아요. 예, 예. 그걸 스탈린은 좋창겨 본 거예요. 아하. 가서 이거 일본 사람한테 미숙했을 기다. 예, 넘어갔을 기다. 예, 안 그러면 이게 살아서 나올 리가 없는데 예. 이래서 순도가 떨어지냐 그지. 아, 그래갖고 그렇게 또 예. 그런 의미가. 그리고 또. 스탈린이 좀 직설적이고 예, 국민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예. 스탈린. 그래서 김일성이한테 줬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보기관을 좀 마무리하자면 예, 예. 거기 이외에 군사회의 그러니까 소련군 내에 예. 정보 그 장교들이 군사위원도 있었고 제7가위원도 있었는데 또 하나의 그룹이 방첩대라고 방첩대. 있어요. 예, 네. 예. 그게 이제 소련어로 예. 서메르시라는데 예. 서메르시라 하는 거는 네. 그 스탈린이 네. 직접 지었다는 말이 있는데 예. 스파이에게 죽음을 예. 그런 뜻입니다. 아하. 그 서메르시가 Death to Spies 네. 그래가지고 예. 공작대, 공작대 그런 역할이겠죠. 예, 그 방첩대라고 하면 우리 뭐 그때 우리 중앙정보부터 생기기 전에 우리 CIC. 뭐 방첩대의 역할을 우리 국군에서도 방첩대라는 말이 사용되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것도 다음에 네. 우리 독자분들을 위해서 음. 이제 소련에 예. 정보기관하고 북한 정부 체계가 형성이 되는 걸 마무리된 다음에는 예, 예. 그에 대응해서 예. 남한의 방첩대, 네. CIC가 어떻게 들어와서 형성되는지는 예. 따로 예. 그것도. 예, 예. 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남한 미군주 시대의 미 방첩대하고 예. 가장 비슷한 성격이 이 소련군의 방첩대예요. 아하. 이 소련군 방첩대는 언제 네. 생기는가 하면은 네. 정부 시간에 한 말씀드렸지만 나치 독일이 소련을 기습 공개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소련군의 대내 관리가 중요할 겁니다. 이게 네. 만약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6.25 전쟁 때 예. 군에 만약에 그 공산분자들이 침투해가지고 네, 그렇죠. 싸우기 전에 항복하면은 네. 대한민국 망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백선엽 장군 회고를 보면은 예. 6.25 전쟁이 일어났을 적에 예. 김일성 군대한테 항복한 부대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 개인적으로 투항한 사람이 있어도. 예. 그대 자체가, 그 엄청난 기여를 한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예. 여순
요새는 여순 11구 사건으로 공식화되어 있죠. 여순 11구 사건 때 일어나서 우리가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군에 있는 좌익을 일제 소탕을 했죠. 그 바람에 6.25 전지 때도 안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소련도 나치 독일 팀이니까 만약에 군사 반란이 일어가지고 요새 바그너그룹 같이 그렇죠. 거꾸로 총을 들고 모스크바로 막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막는 기능을 방첩대가 한 거예요. 내고 붙었다가 일어날 수 있다. 그걸 막는 게 방첩대의 역할이다. 그래서 엔카베리에 그 KGB 같은 게 엔카베리에 있는 방첩봇을 독립시켜가지고 소련군에 붙여놨다가 그게 2차 대전이 끝나고는 다시 그 KGB, MGB 쪽으로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에 들어온 방첩대는 그 당시 해군 계통에 소련 해군 계통에 방첩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공부하면서 이 자료가 어디 있는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미 방첩대에서 작성한 정보보고서에 이게 좀 간단하게 한 건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1947년도 6월 15일 날 주한미군 정보참모부가 작성한 북한 정보 요약 보고서에 그 실태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소련 정보기관이나 미군 정보기관, 우리나라 정보기관이라든지 이 첩보에 그 심도가 어느 정도나 그거는 평가하기 나름인데 그래도 이것도 소련의 그 방첩되니까 미군들도 파악이 참 힘들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자료가 나는 바탕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사단급 이상의 전투부대의 방첩대 조직이 있었고 지역 단위로 지역 방첩 공작대가 조직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미군도 그렇고 우리가 그 북한 정권이 수립되고 남한 정권이 수립되면서 소련군 미군이 철수를 하죠. 그래서 소련군이 철수할 때 다 따라 나갔어요, 많이. 그래서 이제 북한 정권 수립될 단계에서는 세력에 뭐 소련군에 붙어 있는 조직이니까. 그러고 전쟁이 끝나고 다시 KGB 쪽으로, NGB 쪽으로 가고 이랬으니까 세력이 약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소련군이 좀 일부 나갔더라도 이제 정치 고문들 남아있었고, 또 북한 지역이 이제 김일성이가, 젊은 김일성 그때 장악을 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 소련군에서 그 어떤 그 정보기관의 그 정보기구 역할이 그 북한에 이제 다 이렇게 이식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런 바탕이 없으면. 완료를 하고, 간 거예요. 방첩대가 2차 대전 끝나고 다시 NGB 산업을 된 게 1946년 5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때까지만 북한 지역에서 제대로 활동을 하고 그 뒤로는 이제 약화됐기 때문에 그 해방 직후 북한에 유입된 소련 정보기관 중에서는 비교적 그 세력이 약한 세력이었죠. MGB, 경무사령부, 군사회의, 재치과 얘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여기 박정희 순수 북한 정권 수립될 때까지 군사 그래요. 이 참 그 해방되고 나서 북한 지역의 그 사실상 보면 누가 정권을 잡을 것인지 어느 개발도상국이라든지 후진국에서 이제 독립이 될 때 참 어떤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른 어떤 암투와 또 공개적인 경쟁 이런 과정에서 그런 좀 큰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도 보면 참 결국 배후 조직, 힘 있는 조직이 바탕으로 하는 데가 결국 이긴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방 이후에 그걸 말하자면 공산주의 북한 정권에 참여되는 그 과정을 참여되긴 그 전제로 북한에 유입된 정보기관들을 소개드리는데요. 이 정보 조직이 있고 박헌영, 김일성 이런 공산주의들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이제 아구가 맞아서 풀리는 거지. 전부 이런 배경 지식은 없이 그 북한 지도자가 탄생하고 이런데 뭐 저쪽 있고 그 한 걸음 못 나가기 때문에 저도 이걸 정리를 했으면 참 아주 연구가 미진한 겁니다. 우리가
러시아 쪽에 예. 자료를 좀 더 발굴해가지고 예. 우리한테 한민족에 예. 1937년도에 강제추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얼마나 많은 동포들이 그렇죠. 고난을 겪었습니까? 이런 뿌리를 예. 안 정리 안 해놓으면 예. 계속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참, 그런 보면, 한편으로 한 70년간 이렇게 남북 분단이 되다 보면, 많은 자료가 이렇게 사장되고 유실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하여튼 지금 이제 북한 정보기구가 이제 이식되는 그런 과정까지 이제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렇게 공작적인 활동, 이쪽으로 그죠? 초점을 맞춰서 좀,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죠. 예, 그래서 예. 저 북한의 예. 들어온 예. 공산주의 세력이 예, 이제, 어떻게 이 예. 한반도에 예. 영향을 미치느냐. 예, 예. 이 시간 그걸 과정에서, 조금 예. 말하자면은 정보 체계나 예. 인물, 인물, 조직, 조직, 활동 예.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조직을 살펴봤으니까 예, 예. 이 조직을 바탕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간에 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